11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24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단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 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120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을 때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먼저 상계 처리 100만 원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즉 20만 원에 대해서만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인식할 대손 상각비는 1번 20만 원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틀린 표현이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을 때는 플러스해주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지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을 경우, 즉 내가 10,000원에 취득했는데 시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인식하는 저가법을 채용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 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24년도, 올해 단기가 24년도죠. 올해 12월 31일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취득일은 작년에 취득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월할 상각을 하더라도 1년치를 전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3년도 감가상각비부터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2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의 식에 따라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을 진행해 주시면 되죠. 취득한 첫 해에는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와 동일하니 2천만 원 곱하기 45%, 그리고 여기에서 월할 상각해야 하니 12개월로 나눈 다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450만 원이 23년도에 인식해야 하는 감가상각비이고, 그럼 24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50만 원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즉 장부가액이 2천만 원 빼기 450만 원, 여기에다가 4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가지고 있었으니 따로 월할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계산해보면 69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즉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채권, 주식 모두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자본이 자기 자본에 해당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신주 발행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수수료 비용 등의 비용으로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써줬었죠. 그래서 단기손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문제에서 매출액은 단기 상품 판매액이 500만 원이 해당하고 매출 원가는 T계정 그려서 계산해보면 차변의 기초상품 재고액 100만 원,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50만 원이면 차변 대변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하니 이 위치에 오는 매출 원가의 금액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주시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매출 총이익, 즉 250만 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 여기에서 직접 노무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을 할 수 있는 원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대량 생산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량 생산업종은 맞지만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업종에 적합합니다. 개별원가 계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T계정을 그려서 대입해보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원재료 T계정에서 기초가 여기고
기말이 이 위치에 적히죠. 만약 기초금액을 X라고 하면 기말 금액은 X-30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거고, 원재료 매입액이 800만 원 이렇게 매입액란에 적어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단기 원재료 원가, 즉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을 물어봤는데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X 플러스 800만 원은 여기는 물음표라고 해볼게요. 물음표 플러스 L 마이너스 30만 원. 즉 X끼리는 없어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기 원재료 원가는 8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830만 원, 즉 4번이 답이 되겠죠. 12번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그리고 수의 부담 능력 기준이 적합하고 보수주의 기준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당해연도 말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나와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3명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3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부동산 공급과 임대에 관련된 과세 여부는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11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 메뉴에서 118회 전산회계 1급 수업용 프로그램 RG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다음과 같이 압축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폴더 상태에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3교시 폴더에 텍스트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수험번호에 게시글에 나와 있는 임시 수험번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성함 작성하신 다음 설치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유형은 A형으로 체크해 주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도 게시글에 나와 있는 1479 입력하신 다음 회사명이 제일상사인지 확인하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의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문제이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신용카드 탭을 클릭해서 빈칸 클릭하신 다음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번호부터 99851 그리고 나라카드 엔터, 매입 숫자 2번 눌러주시고 카드 번호에 5527-062-2804-8446 엔터.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라고 나와 있으니 숫자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정보를 줬으니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먼저 클릭해 주시고 주식회사 서울 1000만 원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숫자 클릭하고 1000만 원으로 바꿔줄게요. 대전은 200만 원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왼쪽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산 800만 원, 경기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니 금액 클릭하고 120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강원은 빠져 있으니 F2번 누르고 강원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인데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순서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일단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내용은 전기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 300만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서 기부금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니 빈칸 클릭하고 F2 기부금 그리고 금액은 300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추가로 입력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금액에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당기순이익의 이 금액을 수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금액은 가장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6,700만 원이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이 같아지도록 7천만 원을 6,7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6,7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대차차액이 0원으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1번의 4월 18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후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 원을 배당소득세 15만 4천 원 공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 그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부채로 대변에 적어놓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3월 26일자의 분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부채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켜주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준 게 아니라 15만 4천 원을 우리 회사에서 공제한 다음에 지급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장부에 써놓으면 되겠네요. 15만 4천 원. 미지급 배당금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다시 날짜를 4월 18일로 돌아가서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금액은 15만 4천 원, 대변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날짜 7월 16일이죠.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잡급 일당 2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일용직 직원들의 잡급 일당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답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보통예금 계좌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입력해보면 차변의 잡급 800번대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30일이죠. 날짜 바꿔볼게요. 8 엔터 30. 제주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 일부는 아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 외상매입금이 감소했겠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제주상사 그 다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급어음 부채가 증가했겠죠. 지급어음 제주상사 금액은 1,300만 원이네요. 1,3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나머지 금액인 7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제주상사 금액은 2,000 대변에는 지급어음 제주상사 금액은 1,3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날짜 9월 21일 보통주 1,000주를 신규 발행하여 증자대금 1,2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주식의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한 주당 액면가는 500원 주당 발행가액은 1,200원이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해당하는 자본금 계정 과목을 계산할 때는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즉 만주 곱하기 액면가 500원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당 발행가액은 내가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주면서 한 주당 받은 금액을 이야기를 하죠. 받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차변에 만주 곱하기 1,200원 즉 1,2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해주면서 1,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 7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입력해보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00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200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5번 9월 24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라고 하면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 설립이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 금액은 500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2월 25일 날짜 바꿔볼게요. 12월 25일 하나카드 사용액 201만 원 중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를 하였다. 단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이용할 것. 하나카드 사용액 201만 원 중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다. 180만 원 보통예금에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진행하라는 말이죠. 그럼 보통예금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180만 원 일단 써주시면 되고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 등의 재고자산을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외상매입금 그리고 그 외 상거래 이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입력할 것이라고도 나오기도 했고 거래처 원장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카드의 법인카드의 잔액이 201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외상매입금으로 조회했을 때는 자료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아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킨다면 틀린 답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하나카드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시면 되고 입력해보면 미지급금 하나카드 금액은 18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매입매출전표 입력 관련된 문제이죠. 매입매출전표 입력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날짜 7월 30일 여기에서는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매입의 세금계산서 50일 과세인가 하고 보니 차를 구입했네요. 그럼 이 차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불공제 항목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으로는 5인승의 배기량이 998cc로 전실시를 초과하지 않으니 공제 대상의 차량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50일 과세 코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울산자동차,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대변은 200만 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신한카드. 그러면 현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우리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고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이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2번 8월 16일 날짜 바꿔볼게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였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매출 코드 중에 14건별 무증빙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원가랑 시가 중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가가 지금 1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실제로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110만 원을 공급 가액 그리고 공급 대가 둘 중 하나로 본 답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급 가액이 100만 원, 부가세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건별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지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공짜로 제공하면서 그 관련된 거래처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준 거죠. 그러면 제품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주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로 이 제품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요란에 숫자 8번 엔터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가격은 매출가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를 이렇게 60만 원이라고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 목적, 즉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고 원재료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증빙이 발생하지 않으니 14건별 무증빙 코드로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하는 공급가액, 부가세가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로 입력을 한 다음 그 밑에 회계 처리를 진행할 때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처리한 다음 적요 8번까지 이렇게 원가로 입력해 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실게요. 9월 19일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9월 19일 도시락을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를 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게 됐죠. 그러면은 구입 매입 코드에 카드니까 카과하면 가형인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으니 우리는 카드 과세 57 카과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카과 코드는 부가세 포함된 55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나눠지는 코드이고 여기에는 구매한 단짠 도시락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BC카드죠. BC카드 입력.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거래처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원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의 체육대회에서 사용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이니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30일 날짜 바꿔볼게요.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공장 제품 운반용 1톤 트럭 차량 수선을 위해서 돈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샀네, 현금 영수증 수취했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1톤 트럭이네,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61번 현과 코드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 27만 5천 원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지는 코드이고 거래처는 가맹점명에 적혀져 있는 차차차 카센터고 분계는 1번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회사 공장 제품 운반용 차량 수선, 즉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5번 11월 10일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매출했으니까 매출쪽 코드에 영세이니까 12영세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을 하게 되었죠. 12영세 입력하고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코드는 대림전자 입력하시고 전자니까 1번요. 영세율 구분 같은 경우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지와 3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분계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2번 외상으로 이렇게 입력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세의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코드 잘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날짜 12월 1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럼 매입이고 50일 과세인가 하고 보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 요트를 구매했다. 즉 개인적인 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불공제 사유로 인해 오사 불공이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금액은 1억이죠. 코드는 해양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 같은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원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죠. 가지급금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거래처를 김재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결제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전표 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 대금 1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9월 28일자 이렇게 입력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매입 과세 즉 51번 코드를 입력하고 컴퓨터 이렇게 입력하고 분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이니 유형부터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바꾸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유형을 바꾸게 되면 분계가 같이 표기화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새로 입력하고 위에 있는 분계는 삭제해주는 형태로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 60일 현과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110만 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코드이고 거래처는 KCTnet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구입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하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 이렇게 배정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분계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 삭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죠. 날짜 11월 2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차변의 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 경상연구 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개발비로 잘못 처리했다.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개발비 코드 쪽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경상연구 개발비 그리고 여기에서 공장의 새로운 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이렇게 경상연구 개발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수동 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네요.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 차변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1번 먼저 보면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문차이나에 대한 외상매입금 2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장부의 대변에 이렇게 외상매입금 220만 원 적혀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220이 아니라 2,000달러인 거죠. 우리는 이 외상매입금을 12월 31일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서 2,000달러의 금액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되겠죠. 2,000달러 곱하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120원이니 계산해 보면 224만 원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4만 원이 더 증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대변에 외상매입금 4만 원 그리고 이렇게 외화를 12월 31일에 계산을 했는데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인데 지금은 차변자리 비용이 비었으니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네요. 외화 환산 손실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4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문차이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72만 원을 10월 1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해당 보험기간은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출문제 기준으로 지금 단기는 24년 그리고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료,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보험료를 이체 시 전액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차변에 써놓은 금액 중에서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적어서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라고 비용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 계산해보면 72만 원은 1년치 보험료이죠. 그러면 12분의 단기에 해당하는 걸 계산해야 하니 단기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계산하면 1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는 공장 건물에 해당하는 거니 500번대로 입력해주시고 18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 이렇게 써서 회계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자동 결산이죠. 자동 결산 같은 경우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엔터 이렇게 치고 단기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 법인세 비용은 맨 밑에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총 금액이 1,370만 원인데 여기에 중간 예납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굳이 다른 곳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여기 왼쪽 결산 전 금액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력하실 때 이 선납세금에 나와 있는 이 650만 원을 오른쪽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총 금액인 1,370만 원 빼기 650만 원 즉 720만 원을 이 밑에 추가 계상액란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법인세 등의 총 합계 금액이 1,370만 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까지 클릭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6번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은 1분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 이렇게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할 때는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부이죠.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날짜 1 엔터 3 엔터 그리고 제품 매출 검색해보면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을 비교할 때는 대변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가장 많은 달인 1억 2,038만 원 1월분 거 빼기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인 5,590만 원 금액을 빼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6,448만 원의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6월에 지급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6월에 지급한 그러면 6월부터 6월 말일까지 외상 매입금이 외상 매입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외상 매입금은 감소했겠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에 적히고 감소하면 차변에 적히게 될 건데 정답으로는 차변에 적힌 외상 매입금이 감소한 1,540만 원이 답이 되겠죠. 1,540만 원. 3번 24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부가가치 탭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 누르신 다음에 날짜를 4 엔터 6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에 나와 있는데 16번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25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금액 다 적으셨다면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 1번에 6,448만 원 그리고 2번에 1,540만 원 그리고 3번에는 25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죠.